SBI 안녕하세요. 계산을 좀 해봤는데, 네, 직권대출 이자랑 저희가 받는 수익이랑 해서 한 10% 근처로 나오면 한번 받을 때마다 꽤 많이 그래요. 근데 3, 4%로는 안 늘어요. 3, 4% 정도 차이가 나면은 받을만 한 것 같아요. 8%. 오늘은 저기 이치근 세무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셔서 이치근 세무사님은 전반적으로 강의를 해주시지만 이치근 세무사님이 강의한 게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그걸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고 그 내용 같은데 제 여기 오늘 강의 내용에는 이치근 세무사님이 강의한 내용 외에 인건비, 경비, 그 다음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제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근저당 설정했을 때 어떤 단점, 그다음에 주의할 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부사업자가 알아야 될 세무회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세채권이라는 거는 방해세에 들어가요. 방해세, 국세, 지방세가 이제 조세채권인데, 국세에는 내국세, 보통세와 부가세, 그다음에 지방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보통세에는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목적세에는.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할 때, 개인 근저당이든 법인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등록세, 면허세, 교육세가 개발이 세금 추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그래서 법인 설정뿐만 아니라 개인 근저당 설정에서도 한 건, 두 건, 여러 건 할 경우에는 타겟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업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본인의 어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매입했다가 하반기에 팔아도 이거 두 건이기 때문에 업으로 간주한다 이런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직접세인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에 이렇게 한 번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대부사업자를 내고 할 경우에는 1인 1,000만 원짜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5월 31일까지. 그래서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를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이제 세무사님이 이제 기장을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기타 인건비, 경비, 원천징수하는 거, 개인 소득세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차대조표 얘기를 해요.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그다음에 자산과 경제적 의무, 자산부채의 자본 이 부분이 이제 재무보고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스탁이라고 개념이 다른데, 손익계산서는 PL이라고 해요. 플로핏.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재무보고이다. 그래서 자본 변동 보고로 인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좋습니다. 대차대조표는 보통 BS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상고를 나와가지고 부기자격증 있는 사람들, 사변에는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산인데 대변에는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 대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산에는 뭐뭐 있죠? 자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산.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 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대출채권이에요. 여러분이
5천만 원 대출을 내보냈어요. 그럼 대차대조표에 유동자산에 대출 채권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대출 채권. 그러면은 내 자산이죠. 대차대조표에 내 자산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5천만 원짜리 대구법인을 설립을 한단 말이에요. 5천만 원짜리 대구법인을 설립하면은 5천만 원짜리를 내보냈어. 근데 또 1억 5천만 원짜리가 또 있어. 그러는 경우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15조. 자, 내가 5천만 원짜리 자기 자본 5천만 원에 5천만 원 내보냈을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을 또 내보내야 돼. 내가 이거 공공대구인 경우에 공공대구 주식회사 법인인 경우에 설립을 했어요. 여러분 법인 통장에 돈 5천만 원을 들어왔어요. 자, 기존 자기 자본은 5천만 원을 내보냈는데 5천만 원짜리 또 하고 싶어. 그러면은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장기 이렇게.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차입금이에요. 차입금. 차입금은 부채 계정이에요. 차입금. 차입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다시 말하면 가수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수금. 그래서 5천만 원이 법인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대출을 내보내게 되면은 세무기장한테 여러분 한 달 동안에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내주세요. 그럼 엑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차입금 가수금으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이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 이 표시를 해야 되냐면은 이 가수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줘야 될 돈이에요. 가지급금은 여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지급금은 여기 차변에 이렇게 있어요. 보통 은행에서는 경매비용을 처리해요. 경매비용. 왜냐면 경매비용을 채무자가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경매일 테니까 경매비용 가져오세요. 그럼 안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가지급금 처리를 하고 배당을 받을 때 경매비용 중에 영수증을 먼저 떨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 주식회사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은 부채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자산이지만. 근데 대부 입장에서 가수금은 부채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돈을 빼야 될 돈이에요. 자, 초기에 이제 대부법인을 설립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안 나요. 왜 안 나냐면은 법인 설립함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매달 기장료도 들어가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법인 통장에 돈이 내가 500만 원을 넣어놔야 돼요. 왜냐면 기장료도 빠져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임차료도 빠져나가야 되고. 그 5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가수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기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대차대조표 재무제표상에 가수금으로 명목이 찍혀요.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나면 얼마든지 내가 뺄 수가 있어요. 그럼 법인들은 가수 가지급금에 대해서 횡령과 배임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뭐죠? 손익계산서 차변은 비용이에요. 비용. 대변은 수익. 자, 비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비용이 뭐예요? 인건비. 자,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판매 및 일반 관리비는 인건비가 들어가요. 인건비. 인건비에는 재수당, 퇴직급여 뭐 이런 게 들어가죠.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급여, 재수당. 재수당은 상여금을 6개월에 한 번씩 줄 때. 이렇게. 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경비가 들어가죠. 이제 이게 경비예요, 여러분들이.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경비 처리하는 게. 접대비. 접대비는 업무 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또는 술을 마셨을 때,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내가 썼지만 고객과 같이 썼기 때문에 접대비 명목을 해요. 그 다음에 1,500만 원까지 자동차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경조비. 경조비는 월 얼마까지 경조비가 인정이 될까요? 법인 통장에 돈을 뺄 때 20만 원까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현금으로 빼서 그 사람 통장에 돈을 주고 나는 내가 현금으로 빼서 내가 그 사람 법인 통장에 입금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적요란에 경조비를 준 내역, 그 다음에 장례식장이면 장례식장이든 고객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접대부에 해당되는 건데 업무 추진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차량비. 그 다음에 여기서 보건단련비. 보건단련비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학원을 법인카드를 긁었어요. 그러면은 임직원의 보건단련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의 입출 거래 내역서를 보면은 이 내역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보건단련비 중에 경비 처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세무기장을 하는 건 아니고 바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익은 뭐예요? 대출금 이자죠. 대출금 이자. 대출금 이자를 여기서 대출금을 예를 들어 1억 원을 내보냈어요. 1억 원. 1억 원에 18%면 한 달에 1년에 이자가 1,80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1,800만 원. 1,800만 원 중에 인건비, 경비 다 떨어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개수수료 가져가죠. 여기서 중개수수료 대인 인정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떨어내야 된다.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없었을 때는 1,800만 원에 대해서 11%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떨어내는지 이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차대조표라든지 손익계산서의 이런 재무 변동표를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하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세무기장을 맡기는 세무기장 하시는 세무실무자한테 여러분들 엑셀로 만들어서 아니면은 아리아글로 만들어서 이렇게 금액을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세무기장이 내 대부 법인의 재무제표에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가수금처럼 또는 가지금처럼. 그래서 자산에는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그다음에 부채에는 유동부채, 고정.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물건들. 그다음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여러분들이 그 5천만 원짜리 자기 자본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대차대조표 대변에 자본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거를 내가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분한테 이렇게 표시를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올해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나왔다면 당기 순이익에 11% 세금을 내고, 만약에 당기 순손실이 났다. 그럼 6년도에 수익에서 당기 순손실만큼 빼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1년 동안 제가 이제 대부업체에 대출을 하다 보니까 대부업체를 대출 채무자로 해가지고 대출을 하다 보니까 당해년도 1년 동안은 다 마이너스가 있어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를 6년도에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부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경비 처리. 여기다가 비용 처리에 대해서 나는 이제 차입금이자 이렇게 배당금이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반대 개념을 했을 때.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여러분들이 이제 매출액이 일어나서 대출금 1억. 그 다음에 이건 재무제표, 제조업하는 회사의 명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내가 1억 원에 18%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고객한테 차입한 이자가 10%였어요. 그럼 8%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8% 빼주고 나는 고객한테 18% 받고 매출 원가에 대해서 10% 주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18%에서 10% 주니까 8% 남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경비를 빼주고 영업이익 남은 거에 기타 영업, 미처분 이익 영업이라든지 이런 결손처리금을 처리하고 남는 금액에 당기 순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에 11%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경비를 최대한 빨리 내야 된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송금 불산입이 하지 않았을 때 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을 하고 유리한 게 뭐냐면 경비와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10억을 저한테 예금을 해줬었어요. 예금을 해줬는데 1년 동안이 지나니까 1년 이자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은행 이자, 복리식으로 1년 이자.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순수이익이 당기 순이익 다 제하고 1억 8천에서 다 제하고 나니까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인건비 경비 처리.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칠 때 자기 법인카드를 긁고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받아요. 경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장 업무하는 회계사님이 광주은행 지점장에서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세무사님이 됐는데 그 세무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왜 5천만 원씩이나 남겨가지고 그 잉여금 그 법인세를 550만 원이 나네 120만 원만 했는데 경비 좀 더 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소득에는 근로소득,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사람 근로소득, 여러분 법인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은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이자 받는 이자소득이라든지 대부를 이용해서 받는 이자소득 이렇게 포함입니다. 배당소득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이따 다시 뒷면에도 다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개인 근저당 설정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령 126조 소득세법령 26조에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는 25%를 내야 돼요. 25%. 그리고 주민세 10%면은 25에 27.5를 내야 돼요. 25%는 세무서에 내고 나머지 주민세는 지자체에 내셔야 돼요. 근데 그 이자소득을 내지 않고 만약에 15.4를 세고 그 27.5를 안 내고 15.4를 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봤던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무사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금액에 대출금 이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는 대구 대구원만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27.5로 안 내고 15.4를 내려면은 대부가 들어가 있는 대부금융을 해야 되는 게 그 세금을 내야 된다.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여러분들이 사학연금이라든지 개인 그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으로 차린 게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군인들, 공무원연금, 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이 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이나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1년에 한 번씩 특별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분류돼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인건비 경비 제하고 세율로 세율 부분에다가 세금을 낸다. 세금을 내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여기 지금 제 과표가 지금 9,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9,700만 원 중에 이렇게 인건비, 경비, 개인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건강보험료 뭐 그다음에 다 내고 과표가 9,700만 원 중에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면은 여기 14만 6천 원에 세무세 내는 거,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14,600원 10%.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게. 그래서 이 신고를 한 거를 가지고 세율 구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면은 인건비 경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조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근거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율 구간에 따라서 6%냐, 뭐 42, 45에 따라 세금을 구분해서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퇴직소득은 퇴직이나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을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분류과세, 그리고 나머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로 구분해서 나온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하게 되는데 복식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경비를 하는 게 있어요. 추계신고는 세무사님이 알려줘요. 세무기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복식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 8천이 넘으니까 맞습니다. 복식기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계신고 같은 경우는 단순경비, 기준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 매입세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기준경비를 차감을 하고 단순경비 같은 경우도 소득이나 기준 세금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총 수입 중에 1억 원이다. 단순 주유 경비가 매입, 임차료, 인건비. 여기도 이제 임차료가 들어가죠. 임차. 여기 가게 이제 사무실 얻었던 임차료 같은 거 임차료 요금을 하고, 그 다음에 1억 원의 세율 구간 기준 경비 9.1 빼고 나머지 3,08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장부의 한도가 이제 세율 구간이 다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깊이 몰라도 이제 세무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맡기면 되는 거고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인 사업을 하고 대표이사와 이사감사를 가족 이름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인건비 경비를 따로 구분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을 통해 세무기장을 맡기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인건비 경비에 따른 무진공제율을 차감하고 세율 입장이 되고, 부가세 부분이에요. 부가세. 자, 부가세인데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끊어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매입세액, 매출세액에 따라서. 법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개인 근저당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경비 처리가 안 돼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가 돼요. 그 법인이 이제 대부라든 대부금이 있는 경우인데, 개인은 근저당 설정에 중개수수료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개인 경비뿐만 아니라 대출금이자를 여러분들이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그 다음에 기장했을 때 저는 11만 원씩 매달 빠져나가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자발급 세액공제, 연금액 이런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액공제하고 세액 감면에 대해서 자녀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가산을 하면 돼요. 과세 표준에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금액 2월 결수금 차감하고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매출, 공급가액의 10%, 매입세, 경감, 가산세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끊으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이렇게 책정이 돼요. 이 부분은 경비 처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업, 대금업에 대해서 대출금 이자 수입은 일종의 금융업으로서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부가세, 납세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가세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가세 세금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매입세금 내셔서. 자, 이렇게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고 세금을 이렇게 발급해주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메일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사업자 번호를 넣으면 사업자를 클릭을 하면 정상적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메일 번호를 입력하면 이메일로 내가 세금계산서 끊어내는 경비 처리되는 게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사업자가 폐업이 됐는데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는 경우에 은행 직원이 여기 사업자 상태를 조회를 해보면은 사업자가 폐업이 된 경우에는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대출 나갈 때 사업자금으로 나갔는데 사업자금 이후에 1년에 연장할 때 사업자를 폐업을 했어. 연장 시점에 폐업인 상태에서는 자금 입소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런 사업자 상태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폐업이 됐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사업자를 내는데 폐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사업자금으로 80%를 받았어요. KBS나 아니면 상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 사업자가 폐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사업자금을 그대로 연장하고 싶어. 사업자금을 그대로 받고 싶어. 이 경우에. 그 경우에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자 여러분 이름을 추가하면 돼요. 누구누구 왜 일명. 그러면 사업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시공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상태를 폐업이냐 아니냐 여기서 사업자 번호를 누르면은 정상적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는 사업자금 받을 수도 없고 세금에서 발급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업자금에 대해서 다른 쪽인데, 그래서 공급가 유치는 세액 10%가 이제 저들고, 여러분들은 업태는 금융, 종목은 대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업자금에 사업자 인정 받을 수가 있어요. 대부 경비를 인정받는 경우. 폭가게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세금 계산서밖에 없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래서 10%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